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가 구속됐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강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지난 5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또다시 강간시도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보시기도 했지만 배우 강지환 씨가 구속이 결국 됐습니다. 네. 법원이 준강간 혐의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원의 판단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재판부는 이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어느 정도 최선의 소명은 되었다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피해자들과 지금 강지환 씨가 서로 간에 지금 진술이 지금 일치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네. 또 당사자 관계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오빠로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한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가불 관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구속시키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이런 진술이 오염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말씀하신 그 공개 사과에서 보면은 댓글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그 부분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강지환 씨는 그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우회적으로 일단은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인정할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해서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대중적인 어떤 연예인 스타로서 그 댓글로서 2차 가해가 좀 가지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는 그래도 사과를 하는 것이 뭐 또 본인의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자신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다라는 이런 행동이 태도가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뭐 사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실을 한 적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예 이제 기억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범죄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뭐 피해자들의 어떤 진술,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 2명 중 1명은 그 어떤 성폭행 상황을 본인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목격했다는 것은 직접 증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뭐 DNA 지금 분석도 하고 검사도 하고 뭐 나중에 국가에서 검사도 나올 텐데요. 그럼 이런 어떤 직접 증거, 그럼 직접 증거라는 것은 결국 이 피해자들의 어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일관되느냐에 따라서 이 범죄가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인정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증거가 좀 구체적화되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한다면은 또 범죄가 성립되지도 않고 한번 좀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구속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5월 발생했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정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좀 비슷한 사건이 또 신림동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내용 좀 일단 전해주시죠. 네, 그 당시 그 영상을 보게 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죠. 예. 예. 이번에도 그 비슷한 지역에서 또 다시 이제 혼자서 이제 여성이 살고 있는 원룸에 그 어떤 아직 현재 특정은 되지 않았는데 어떤 남성이 이제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서 화장실 출입문이요? 예,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뭐 보도되면 창문을 통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침입을 해서 이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니까 이제 달아난 사건인데요. 뭐 크게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그 혼자 거주하는 곳이고 네. 그 치안이 굉장히 좀 안정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거기서 또 다시 어떤 성범죄를 또 저지르기 위해서 어떤 그 가해자가 침입한 상황이 예.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도 다 새벽 시간대고요. 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소개팅을 했는데 이 소개팅에서 상대방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면서 계속해서 쫓아갔습니다. 이 남성이. 그래서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현관 안쪽까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어떤 사건인가요? 네, 사실 뭐 이성으로서 뭐 마음에 들게 되면은 뭐 접근하는 것이야 뭐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처음 만난 사이고 당사자가 좀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안까지 들어간 거고 현관 네네. 앞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가해자는
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돌아간 겁니다. 예. 아. 이건 명백히 주거침입으로 범죄에 해당되는 좀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처벌이 그럼 가능하다라고. 예, 아마 봐야 입건은 될 텐데요. 예. 아마 이 피해자들에게 뭐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 이런 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주 중하게 처벌되지 않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범죄에는 해당됩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네. 또 가해자가 신입 현재 경찰관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인데 호감이 있어서 빌라 출입문까지 쫓아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루나 이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될 여지가 높은데요. 이 주거침입이라는 것이 꼭 누구 어느 집 안에 들어가야지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어떤 사생활에 어떤 공유되는 곳에 어떤 범죄라든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게 되면 성립하는데 이것도 시간대가 새벽 5시로 또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또 모르는 네. 사이인데 호감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간대도 적절치 않고 이해가 네네. 안 되죠. 예, 이거는 뭐 납득할 수 없고 또 현재 경찰이기 때문에 그 범죄도 범죄겠지만은 그 국민의 어떤 치안을 보호해야 되는 지위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이건 또 중한 징계도 뒤따르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은 뭐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좀 어떤 법적 처벌을 더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주거침입으로 처벌도 가능하고요. 네. 공무원이니까 뭐 내부에서 뭐 아주 중한 징계가 뭐 정직이라든가 이런 징계가 따르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아까부터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건이 뭐 지난 5월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도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무서운 영상이었고 그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침입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생각할 땐 작은 창문일 텐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마 많은 혼자 사는 분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뭐 성폭행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건 중한죄고 무거운 죄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야겠지만은 사실 그 젊은 여성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예.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네네. 뭐 이건 앞으로도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단은 이 주거 침입에 대해서 사법당국 특히 이제 경찰 단계에서 이걸 좀 너무 가볍게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더군다나 뭐 예를 들면 직장 선후배라든가 대학 선후배다 서로 아는 관계다. 네.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나는 이 사람이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경찰이 오게 되면은 서로 아는 사이면은 그냥 훈방이라든가 이렇게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주거침입 아니면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거든요. 네네. 이거 적어도 가해자에 대해서 뭐 당장 뭐 중하게 처벌하라는 뜻은 아니라도 좀 이렇게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당신이 뭐 이런 죄를 행동을 또 반복하게 되면은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린다든가 뭐 이런 어떤 경찰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고요. 또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지금 법안에 지금 발의가 아직 지금 법무부가 준비 중인데 네. 이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다. 이 법이 현재 미비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계속 거기서 굉장히 괴롭힘을 하면서 쫓아다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이 지금 법적으로는 처벌이 지금 미비된 상태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 예. 그래서 의원들께서 뭐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루속히 이 스토킹 처벌법도 통과돼서 지금 이 치안이 점점 불안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좀 많은 법적 보호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성분들도 상대방이 싫다라고 하면 이 싫다가 정말 싫다는 의미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좀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휴가 다녀오셨나요? 예, 이제 갈 예정입니다. 아직 갈 예정이죠. 여름 휴가철 맞아서 이제 해외로 뭐 여행 떠나거나 이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 여행 떠났을 때 범죄 같은 거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그 외국으로 지금 여름 뭐 겨울도 가겠죠. 특히 여름에 이제 외국으로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들 많습니다. 가시죠. 예,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800만 명이라는데요. 최근 5년 전보다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2,800명이라면 거의 국민의 뭐 2명 중 1명 꼴이 되는 건 그렇네요. 셈인데요.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범죄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 이제 앵커께서 여행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10년 전에 저도 외국에서 절도 피해를 정말요? 당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예. 되게 한동안 좀 이렇게 뭐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사실 범죄라는 것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또 네. 뭐 해당 국가에서 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것을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 피해 사례가 주로 절도가 대부분입니다. 예, 절도 90%, 80~90%는 절도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성범죄라든가 뭐 강도 피해까지 예.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좀뭐 경각심을 가지고 좀 떠나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때 네. 피해 당했을 때는 잘 해결되신 건가요, 그러면? 다행히 이제 동료들이 같이 있어 금전적인 피해를 받는데 아, 예. 동료들이 좀 이렇게 수시일반으로 약간씩 돈을 내어줘가지고 겨우겨우 혼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마 혼자 네. 갔으면은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예.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굉장히 해결하기도 곤란한 상황인데 뭐 외국에서 절도하는 그런 유형을 보니까 막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좀 경각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하고 그 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여행 어떤 경보 국가에서 주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한다든가 뭐 밤늦게 뭐 일탈행위를 네. 자제한다든가 특히 이제 패키지로 떠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들이 이제 정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시간대가 있고. 네네. 근데 그 외에 호기심이 활동하거든요. 예, 호기심 활동해서 가이드가 얘기하지 않은 지역에 간다든가 밤중에 나간다든가 이건 예.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중동 국가라든가 또 해당 국가마다 어떤 법적 관습이라든가 이게 좀 우리나라랑 많이 틀린 측면이 있으니까 좀 사전에 공부를 또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해당 영사관, 우리나라 영사관들의 연락처도 확인할 필요 있겠지만은 뭐 굳이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은 예.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반갑게 말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요새는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또 외국어가 기본적으로 되시는 분도 많으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서로 즐겁게 얘기를 한 두세 명이나 하는 와중에 저도 이제 말을 걸다가 두세 명이 말을 거는데 저도 이제 뭐 약간 뭐 대꾸를 하다가 아, 정신을 다른 데로 예, 한 팔게 하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1분 내외였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동료들과 와는 사이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예,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예. 예, 이런 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서로 굳이 친절하게 뭐 얘기하는 건 상당히 뭐 긍정적 측면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또 원해서 외국 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봅니다. 네. 네, 무엇보다 우선은 스스로 좀 조심을 네.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